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퀀스 Y델타 기동 운전 회로에 대해서 이제 보조 회로 부분을 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기기사를 취득하면 현장에 이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근무를 하는데 사실상 제작해 볼 수 있는 경험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뭐 이런 전문 업체, 판넬 제작 업체로 가지 않은 이상은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Y델타 결선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전기기사를 취득하면 시퀀스를 배우고 기본 이론을 배워서 전기기사를 취득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자격증을 딴 순간 어떻습니까? 공부하면서 진 빠졌는데 1년 2년 하면서 진이 빠졌는데 이거 생각납니까? 그리고 이걸 이해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좋은데 Y델타 기동 회로가 시험에 출제도 안 돼버린 거야. 그러면 내용을 아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사를 내가 취득했어. 취득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아, 전기기사를 취득했어. 그러면 당신은 수전 설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사시험을 공부할 때는 발전소부터 송전선로, 배전선로 쭉 왔는데 발전소부터 송전선로, 배전선로는 우리 앞에 있지도 않고 그냥 건물만 하나 덕 하니 내가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가서 그 부분만 배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기사가 건물에 근무하게 되면 공장이든 건물이든 근무하게 되면은 이런 Y델타 기동 회로를 100% 본단 말입니다. 전기기사가 되면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배선할 일은 없어도 이렇게 모양을 그리고 이렇게 마음대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그린 이 회로도는 제가 임의대로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 표준, 어떤 판넬의 표준 회로는요, 판넬 회사에서 제작해서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보면 이런 시퀀스도, 이런 회로도가 어디 있냐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전기도면에는 이런 모터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아주 간략하게 Y델타 개요도하고 콘덴서만 딱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시퀀스 회로도는 판넬 제작 회사에서 별도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Y델타 기동이라는 것만 표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기 도면에는. 그럼 기계 도면에는 장비 일람표만 있는 거예요. 장비가 펌프 몇 마리야, 뭐 거기는 펌프부터 모터도 있고 펌프도 있고 모든 기계에 관련된 설명들이 일람표가 쫙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계 도면에는 아예 전기 모터 용량만 있지 다른 건 없어요. 기계에 관련된 부분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퀀스 회로도는 어디에 있냐? 판넬을 제작할 때 제작하는 회사에서 어떻게 해달라 수동 자동으로 선택해서 해달라 이것을 선택해서 하게끔 하고 그 다음 어떻게 그려달라 하면 제작 회사에서 이미 MCC반을 구성할 때 자기들이 다 만들어서 와버려요. 만들어서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기기사가 고장나서 어떤 마그네트를 교체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마그네트 교체를 할까 아닙니까? 아니면 표시등을 교체한다든가 여러 가지 할 때는 이 회로 내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술이 진보하려고 하면 나중에 뭐 직입기동 회로, Y델타 기동 회로, 정역전 회로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Y델타 기동은 일단 마그네트부터 설명을 하겠는데 EOCR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THR 열동계지기 더모이터 릴레이 THR은 어디에 붙냐고 여기에 붙습니다. 여기에 THR은 여기에 붙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냥 꼽도록 되어 있거든요. EOCR은 자유롭습니다. 요 주 전선만 통과만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들은 보조 접점들이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래서 EOCR은 여기에 붙어도 되고 뭐 여기에 붙어도 되고 뭐 아무데나 막 붙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EOCR은 거의 다 1차 측에 붙어 있습니다. THR은 어디에? 마그네트 2차 측에 붙어 있다. 그래서 지금은 THR이 어떤 역사 속에 거의 사라졌고 가격이 EOCR이 가격대가 형성돼서 지금은 EOCR 시대입니다. 주회로 구성은 모터를 Y델타로 돌릴 거란 말입니다. Y델타로 돌린 것은
첫 번째는 Y로 해서 220으로 돌려서 어느 정도 전압을 낮춰서 돌린 다음에 회전력은 적더라도 안정되게 돌아라. 웅 하면서 380을 넣을 겁니다. 380을 넣을 거예요. 기동 충격을 줄이기 위한 거죠.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한 게 아니고 Y 델타 기동은 기동 전류는요 순간적으로 시작하면 1초 이내에 떨어져요. 기동 전류가 3배의 기동 전류가 올라간다 해서 여기에가 이것도 3배로 막 아니면 2.5배로 전격 전류의 2.5배로 막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기동 전류는 시작하면은 만약 전격 전류가 10A다. 그럼 기동 전류가 30A다. 그러면 30A가 시작하면 30에서 1, 2, 3, 4 이렇게 안 가요. 시작하면 잉 하면서 떨어져 버립니다. 1초, 2초 안 가요. 기동 전류는. 그런데 모터가 펌프가 운전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되게 운전되려고 하면은 처음에 팍 힘줘서 하면 무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뛸 때 어느 정도 워밍업 해서 간다 아닙니까? 워밍업 하는 시간을 우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저 처음에 인버터 기동은 0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인버터 기동은 0에서부터 출발해서 60Hz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부드럽게 가는데 Y 델타 기동은 220부터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면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동 전류 때문에 Y 델타를 쓰는 게 아니고 펌프가 처음에 출발할 때 힘들게 출발하니까 그때 갑자기 380을 넣어서 전속력으로 뛰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220으로 어느 정도 뛰어주다가 그 다음 380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 펌프가 워밍업 됐을 때 델타로 붙여서 본격적으로 운전을 해주는 겁니다.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한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운전은 워밍업이래. 워밍업이 기준이기 때문에 시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죠. 5초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초 이상이면 어느 정도 안정됩니다. 안정돼요. 3초가 짧은 것 같아요? 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워밍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3에서 보통 5세크에 맞춰져 있고 타이머는 3에서 5초 정도 맞춰주는 타이머이기 때문에 긴 타이머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12초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면 30초짜리도 있고 60초짜리도 있는데 60초짜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1, 2, 3 맞추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숫자가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초짜리나 30초짜리 써주면 됩니다. 타이머는. 초 타이머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면 여기서 88M 메인, 88D가 델타 기동, 88S는 스타, Y 결선은 스타 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타 결선. 여러분들 이렇게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는 주 마그네트는 무작정 붙는 거, 그 다음 Y 결선이 붙어요. 그래서 3초에서 5초 있다가 델타 결선이 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Y 결선은 기동이 아니고 워밍업. Y 결선은 워밍업이다. 워밍업. 기동 전류를 줄이는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Y 결선은 워밍업이다. 워밍업. 그러니까 조금 길게 가도 관계없다 이거지. 그럼 Y 결선은 그럼 이걸 몇 초 해야 되냐? 워밍업 하는 거, 워밍업. 그럼 Y 결선은 10초 이렇게 가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3초 정도 되면 워밍업이 돼버리니까 3초에 맞춰놓는 사람도 있고 5초에 맞춰주는 사람도 있고 10초에 맞춰줘도 관계없다. Y 결선인 경우에는 워밍업 개념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동 부분이 있고 자동 부분이 있는데 수동 부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회로를 그릴 때 푸시버튼 오프를 제일 앞에 이렇게 그려놔요. 왜? 자동 수동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걸 끊어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 끊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동 수동인 경우에 끊어줄 수도 있어야 되지만 비상 버튼 개념으로 해서 항상 오프를 앞에다 써주는 버릇을 많이 합니다. 이 회로에서는 오프를 여기다가 쓸 수도 있어요. 여기다
쓸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썼을 때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완벽하게 회로를 다 차단해 주지 못하니까 5%를 저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EOCR이나 49접점을 여기다가 쓰기도 하잖아요. 여기다가 49접점. EOCR 접점은 또 번호가 있어요. 뭐 96 몇 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EOCR라고 써주면 돼요. EOCR의 수동 복귀 접점. 이거는 수동 복귀 접점이죠. 그래서 EOCR은 저 앞에다가 이렇게 써줘도 되고, 뭐 여기다 써줘도 관계없습니다. EOCR을 여기다가 써줘도 관계는 없어요. 여기다가 써줘도 관계는 없다 이것이. 왜? 하나의 회로만 끊어주면 되니까 이 회로만 끊어주면 전기가 죽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완벽하게 죽지 않잖아요. 여기 끊어서는 완벽하게 안 죽어. 그래, 여길 끊어버려야 주 마그네트, 그 다음 델타 마그네트, Y 마그네트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죽여야. 그래서 EOCR을 여기다 답니다. 수동 위치에서, 이게 M이 매년 수동이죠. 수동 위치에서 PBS5를 누르면 MCM, M이 여자가 되고, MCM이 여자가 되고, MCM A 접점에 의해서 이게 자기 유지된다. 자기 유지 되고, 또한 동시에 붙는 게 어떤 게 붙냐면, 동시에 붙는 게 지금 타이머가 붙습니다. 타이머를 뭐 5초, 5세크, 타이머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여자가 되면서 타이머를 이제 여자 된다 그래. MC가 여자는 뭐 여자 남자 여자가 아니고 자석으로 땡긴다 이거예요. 땡긴다. 여자 자석으로 땡긴다. 여자 된다. 그러면 PBS 오늘 누르면 MC가 여자 되고 MCA에 의해서 자기 유지되며 타이머가 여자 되고 바로 MCY가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Y 기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 붙어가지고 Y 기동. 타이머 B접점이 5초 동안은 여기에 붙어 있거든요. 5초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5초 후에는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확실히 떨어졌잖아요. MCY가 떨어져서 붙어 돌아가면은 MC 델타가 붙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겁니다. 운전을 하고, 운전 표시등, RL, 운전 표시등은 MCMA에 의해서 여기서는 운전 표시등, 운전 표시등. 정지 표시등은 항상 정지되어 있을 때는 이제 파란 표시등, GL, 그린 램프가 정지되어 있으면 항상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이것이 MC가 죽어 있으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 표시등이 켜지고, 운전되면은 이렇게 붙으니까 운전 표시등이 켜지고. 그러면 이 회로는 왜 위에 그려놨냐면, 여기에 그려버리면 정지 표시등이 안 켜지잖아요. 정지 표시등이 안 켜지는 거예요. 왜? 여기에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요 위에 써줍니다. 그리고 마그네트 MCMA가 하나, 이거 두 개예요. 지금 두 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하나짜리도 있고, 만약에 MCMA가 하나짜리, 이 마그네트가 A 접점 자체가 하나짜리면 이것은 구성 못하면 릴레이를 하나 더 써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MCA가 거의 다 이런 큰 마그네트는 다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MCA가 두 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B는 당연히 B도 두 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그런데 하나 의문점은, 이거 동시 투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시 투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역전 회로든 Y델타 회로든 인터로크 동시 투입 방지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접점은 여기 아니면 여기만 선택되니까 동시 투입이 안 된다고 보는데, 야, 그래도 못 믿겠어. 그래도 못 믿겠다 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동시 투입 방지를 써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동시 투입 방지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B접점을 딱 해서 따따따따딱 인터로코 X자로 반대로 돼야 되니까, 여기는 MC 델타 B접점이 되고, 요거는 MC Y의 B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MC Y가 붙어 있을 때는 이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떨어져서 이게 붙질 않아요. 그래서 이중 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동 회로가 설명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자동 회로로 구성돼 봅시다. 자동 회로. 자동 회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 회로는 자동제어에서 하는 겁니다. 자동제어에서 스케줄제어라든가 온도제어로. 야, 이 부분이 냉난방 온수 모터일 수도 있잖아요. 순환모터, 순환모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대류모터, 뭐 모든 여러 가지 모터들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넣었을 때, 자동제어를 넣어서 스케줄제어, 뭐 소방펌프인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그러면 자동제어의 접점을, 뭐 기계적 접점을 줘도, 기계적 접점을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표시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릴레이 접점으로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면 자동제어로 넣었을 때는 이렇게 회로 구성이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푸시 버튼 눌러봐야 회로 구성이 안 되잖아요. 여기가 회로 구성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 밑으로만 회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제어가 붙었어. 붙으면 자동제어가 땅 붙으면 MC가 여자되고, 자동으로 그냥 계속 이건 사이클이 수동하고 같죠. 그러다가 이게 떨어져 버렸어. 떨어지면 그냥 이거 떨어진 거나 전원이 끊겨버렸잖아요. 이 들어가는 전원이 끊겨버렸기 때문에 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자동제어. 그럼 컴퓨터로 스케줄로 뭐 이렇게 자동제어 접점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제어의 접점은 이렇게 하나만 달랑 들어가 있다. 자, 이것이 Y델타의 회로도입니다. Y델타 회로도가 막 복잡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타이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거 타이머를 어떻게 붙여야 되지? 이런 것이 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제가 시퀀스 1강에서 30강까지 했는데 오늘이 12강입니다. 12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계속 되풀이 되면서 그 다음에 정역전도 가고, 그 다음 뭐 급수펌프부터 배수펌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도면이 없어요. 도면이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의 회로들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도면 자체가 거의 99% 같다. 의미가 같다 이거죠. 자, 마치겠습니다.